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여전히 베네수엘라 국민들 것이다. 찰나의 승리, 내일의 패배, 트럼프 갈 길이 멀다. 마두로를 체포해서 이제 압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먼저 이 폭격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폭격을 했는데 일단 대부분의 무기는 이제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AGM-88 이런 식 데이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조그마한 목표물을 타격하는 정도. 지금 여러분들 섬광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고폭탄 2000파운드 그리고 이 러시아가 파브죠. 이런 거 떨어뜨릴 때 엄청나게 큰 연기가 나고 폭발음이 들리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이용해서 서지컬리 어떤 목표물을 타격하고 그런데 이 전체적인 공격 규모, 물론 이제 카라카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는 군사시설에도 폭격을 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로는 대규모 폭격은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공격은 러시아가 이제 오데사나 키예프에 드론을 수십 발, 100발 이렇게 날리고, 이런 정도 이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서지컬리 목표물을 타격하고 또 빠르게 침투해서 마두로를 체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좀 이제 크게 터진 거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방공, 이제 대공 미사일이죠. 여기 이제 한 대 맞아가지고 북 같은데. 그런데 6발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폭이 일어나고 이런 영상 정도. 이것 이외에는 일단 이번은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이용한 이제 서지컬리 어떤 목표물을 제거하는 거 이런 공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이곳은 스페니시 직계들이 인종적으로 거의 이제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대단히 인종주의적인 국가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죠. 어쨌든 스페인, 남부 유럽에서 온 자들입니다. 이 남미, 중남미를 이해하는데 이 스페인 직계 후에 즉 이 스페니시죠. 이들 그리고 또 이제 히스패닉이라고 쓰면 크게 이렇게 아우르기도 하고 그리고 인디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종적인 분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사태를 이해할 수 없죠. 아르헨티나, 칠레는 이제 스페니시 직계들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나 이런 데 이제 부분적으로 지배 계층을 이루고 있죠. 이들의 의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은 스페인의 후예로 이 남미, 중남미 대륙을 통치하는 이제 거대한 식민지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피가 어느 정도 섞였다 이것 가지고 이제 지들끼리 머리 잡고 싸웁니다. 이 스페인 피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것을 아주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난 스페인 후예야.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이제 웃기지도 않은 인간들이죠. 저는 이 본질적으로 이 중남미, 남미에 대해서 염증을 느낍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피를 빨아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람들 자체가 이제 상당히 영악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미국을 이용해 먹습니다. 미국의 허영심을 빨아먹는 거죠. 이런 인종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요소를 이해했을 때 비로소 남미 중남미 상황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제 중남미 남미 독립사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TV에 나와서 자,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는 미국이 처분한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와서 일단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때문에 손해본 거 이런 거 다 채우고 자 이제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미국의 말을 들으면은 베네수엘라도 이제 이 great 된다 이제 위대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석유는 이제 미국이 통제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 정부 지금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죠. 자, 델시는 일단 이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마두로 행방이 어디 있냐 이거부터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델시 로드리게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혹자는 이쪽 이제 부통령 진영, 저기 이제 이 차비스타 본진이죠. 이들이 마두로를 팔아먹었다. 혹은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마두로가 스스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일종의 이제 디퓨즈죠. 자, 이제 미 해군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긴장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미 해군 전단은 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이제 떠날 시기가 되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군사적인 액션을 하고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이렇게 좀 쫓기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도 이제 핫도그 하나 주고, 베네수엘라도 가져오고, 일단
이제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겁니다. 전면전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마두로를 잡아간다. 마두로가 스스로 여기에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윤곽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네수엘라 본체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막스 브루멘탈이 4년 전입니다. 베네수엘라 이제 신임 부통령이죠. 이제 델시 로드리게스. 자,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로드리게스는 어떤 면에서는 차비스트의 본체에 더욱 가깝습니다. 아버지가 그 유명한 이 호르에 안토니오 로드리게스입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때 친미정부에 의해서 투옥되어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사에서는 뭐 레전더리한 인물이죠. 사실은 뭐 차베스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딸이 지금 이제 이 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집권 당시 사람들을 실종시키고 고문하고 살해했던 바로 그 세력이 지금 야당되었죠. 야당이 이제 자신들에게 인권을 탄압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레이 존이 4년 전에 한 인터뷰 이것은 뭐 유튜브에 가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석유가 이미 자기 것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글쎄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점령하지도 않았고 교두보 확보도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비스타 그리고 볼리바르 군 본체는 여전히 건재하고 이들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로는 사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두로 체포는 일종의 내관을 제거하는 작업이죠. 뭐 디퓨즈하는 겁니다. 미 해군은 애초 3개월 이상 봉쇄를 지속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이제 무언가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죠. 마두로를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차도나 과이도를 트럼프가 배제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델시를 상대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단 이제 디어트리컬한 어떤 납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공군력은 이제 베네수엘라 공군력을 전남 남쪽으로 피신했습니다. 일부는 브라질로 갔다 왔는데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영상들 올라오고 있는데 자, 카라카스 대공 포대에는 사격 중지 명령이 내려오고 쏘지 마라 이런 명령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포인트 지휘관들이 아예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중기관총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헬기가 유유히 날아다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일단 이제 딜이 있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헬기는 도심에서 이렇게 못 날아다닙니다. 맨패드나 이런 데 순식간에 추락됩니다. 딜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언론 보도와는 달리 미 공군의 폭격은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뭐 서지컬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파괴력이 큰 고폭탄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뭐 AGM-88 같은 어떤 이제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주로 사용되었고 일단 제한적 군사작전 그리고 마두로를 체포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납치의 뒤끝은 좋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남미에 대한 미국 개입 100년. 자, 이것은 거의 전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막대한 청구서만 남겼습니다. 미국이 실제 점령했던 소국, 그레나다와 파나마도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손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쬐끄만 나라는 미국의 위협이 아닙니다. 점령하고 나서 돈만 쓴 거죠. 물론 조그만 나라 이제 점령하고 깃발 꽂고 미국 위대하다 이렇게 뭐 쇼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재정적으로는 손해를 본 거죠. 남미 히스패닉 이들은 이제 소름 끼치게 영악한 집단들이다. 좌우 정권을 바꾸어가면서 미국의 피를 빨아왔다. 친미 정권이 수립되면 경제 원조를 받고 반미 정권이 들어서서 닦았습니다. 다시 미국은 정권 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미국은 이 사이클을 무한 반복하면서 돈을 날렸다. 영악한 남미인들은 미국의 베네티, 이 허영심을 활용하여서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면서 미국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 400억 불 지원, 그리고 칠레도 이제 간만에 우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또 IMF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가장 이제 지독하게 당한 나라 바로 멕시코입니다. 80년대 멕시코 채권 사태, 이것은 미국 금융권의 금융위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집어넣어서 수습을 했죠. 자, 이런 일이 그동안 이제 쭉 반복되어 왔습니다. 방송에서 수십 번 반복했던 이야기지만 마두로는 독재자가 아니라 늘 허수아비였고 퍼핏입니다. 본지는 차비스타 집단 그리고 볼리바르 군으로 거대 집단이 본체인데 베네수엘라를 온전히 컨트롤하려면은 대규모 지상군을 보내서 박살을 내고 점령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들과 딜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버스 운전사 출신 마두로는 차베스 비서가 발탁한 얼굴 마담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친이 유명한 공산혁명가인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본진에 더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얼굴 마담이고 뒤에 이제 야로시 등이 나치 본진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유할 수 있죠. 마두로는 어쩌면 미국에 납치되는 것이 마두로에게 해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마두로가 혼자 독단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망명을 간다. 이렇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이 볼리바르 군이 분노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잡혀가는 거. 이게 마두로 입장에서는 속이 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미국의 허영심, 허세를 차비스타 집단이 이용하여서 트럼프의 정치적인 승리를 주고 그 다음에 긴장을 낮추고 경제 관련된 딜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상군을 이용한 점령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경제 현실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장악한 인디오와 차비스타, 이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석유도 그들의 것입니다. 자, 마이애미 도랄 지구의 베네수엘라 스페인 후예들 지금 신나서 설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마차도를 단칼에 날려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 이제 하원에서 이들을 대리하는 하원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민들이 항의하고 너 마차도를 이제 배반하는 거냐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아니다. 나는 이제 마차도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 도랄 지구 하원은 이제 보호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 아니야. 구 올리가크 세력 아니야. 로드리게스와 직접 대화를 하겠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면은 로드리게스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진짜 정권 교체라면 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궁에 불을 지르고 정부 주요 기관 급습해서 박살을 내고 그리고 장관 부통령은 도망가고 탈출하고 얻어맞고 군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이 베네수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볼리바르 민병대 거리를 행진하고 장악하고 있고,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인종적인 스페인 직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좀 똘똘한 상황이죠. 도라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작전 미국 내 옵틱스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중남미 남미가 이번 사태로 미국의 머리를 조아릴 가능성보다 대미 여론이 악화되고 인종적인 피지배층 인디오들입니다. 이들의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자, 대표적인 반미 국가 멕시코입니다. 쿠바, 니카라과 이거는 아예 빼겠습니다. 자, 이 멕시코부터 지금 이제 오중간하게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브라질이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반미 감정이 확산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마두로 납치했다고 중남미 남미 인디오들이 겁을 먹고 미국이 굽신거리고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남미 역사에 정말로 무지한 겁니다. 중남미 난민들은 징글징글할 정도로 인내심과 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65년 동안 미국과 콜롬비아 군부가 콜롬비아 공산반군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건재합니다. 파르크죠. 자, 완전히 그냥 바퀴벌레입니다. 죽여도 또 나오는 게 바로 이 공산반군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남미, 중남미의 실체입니다. 이 미국이 진짜 이제 멀로 독트린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민심을 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거대한 딜레마가 있죠. 남미, 중남미를 지배한다고 자처하는 스페인 직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화되기보다는 위에 떠 있는 그룹으로서, 자, 이제 스페인 후예로서 통치 계급으로서 그들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것을 승계받아서 남미, 중남미를 식민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인디오들이나 혹은 게인 사람들, 이제 현지화되고 국가, 이제 국민의 어떤 정체성에 동화된 사람들, 이들은 이제 여기에 저항하는 겁니다. 이 저항은 절대로 이제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상군을 보내서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시도조차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만몇천 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두보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파나마 점령하는데 3만 명이 지상군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굉장히 중요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 작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륙해서 점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미군에게 마두로 참수, 이건 일도 아니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공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날아가서 누구를 참수한다, 이런 것은 미국에게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굴복시키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진정한 군사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군력으로 누구 죽이고 이런 거, 자, 사태만 더욱 악화시키고 반미 감정만 이제 들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워싱턴 정가의 밤 애니웨이 주의자들, 뭐 그냥 눈만 뜨면 야, 저기 폭격해버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맥케인 같은 애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것은 이제 결코 어떤 나라를 굴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군사적인 공격 자체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정쩡한 규모의 군사작전, 물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마두로를 잡아갔기 때문에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다들 깜짝 놀라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 자체가 이제 별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를 지상군을 몰고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군사력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건재한 차비스타 정권 그리고 볼리바르 민병대, 남미 각국은 지상작전을 할 수 없는 미군의 한계를 읽을 것입니다. 조그만 파나마 침공 때 3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지상군만. 마두로는 차비스타 집단에게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마두로 끌려갔다고 뭐 울고불고하는 그런 영상 보셨습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물론 마두로를 돌려달라 이런 시위하는 영상은 있습니다만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두로 독재자, 마두로 마약 킹핀, 이건 뭐 미국의 거짓 선전전에 불과하죠. 트럼프는 이제 본진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일부도 점령하지 않았고 다음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이제 또 제거할 겁니다. 자, 이제 델시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비스타는 또 다른 임무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오만한 제국주의자들이 거머리처럼 잘라도 죽여도 또 기어오르는 인디오들의 생명력,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지도자 하나 날아가면 모조리 머리 숙이는 한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정서다. 나는 남미의 이런 모습이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개입에 반대하는 거다. 남미에 개입해서 좋은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거대한 규모의 인종전쟁입니다. 도랄지구의 스페인 외들,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이주한 이 올리가크들, 이들은 트럼프나 마르코 루비오를 이용해서 베네수엘라의 권력을 되찾고 경제적인 이권을 되찾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마차도를 단칼에 잘랐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와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물론 뭐 트럼프는 이 압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어쨌든 대화 상대로서 본 거 이것은 뭐 현실론에 이제 입각한 겁니다. 자, 이 베네수엘라 일종의 이제 역인종 청소를 한 겁니다. 자, 스페인 후예들, 올리가크 세력들, 이들은 이제 막 밀어낸 거죠. 자, 지금 이들은 칠레, 아르헨티나, 미국 등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에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제 찜찜함을 느끼는 거죠. 이 베네수엘라가 달라지지 않았다. 제가 이 인종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70년대, 80년대 베네수엘라 황금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등장 인물들 대부분이 카메론 디아즈 같은 그냥 남유럽 백인이죠. 카메론 디아즈는 이제 쿠바 출신입니다. 자, 선전은 선전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트럼프도 로드리게스랑 현실적인 비즈니스 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언제나 미국에 이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쉐브론처럼 엑슨모빌과 코노코필립스도 들어가서 헐값의 석유를 사서 또 채굴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 이들은 싸게 팔겠다고 다 이야기를 했죠. 차비스타는 실용적인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뭐 이념적으로 이렇게 완전 뭐 공산혁명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베네수엘라 석유는 여전히 베네수엘라 국민들 것입니다. 지상군 50만을 동원해 점령하지 않는 한 이 현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70년대, 80년대 베네수엘라 이제 황금기입니다. 이때 유가가 폭등했죠. 중동전 때문에 이제 유가가 폭등했을 때 그때 분위기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지도자 완전 백인이죠. 그냥 남유럽 스페인 사람 그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 다 백인입니다. 그냥 이 남부 유럽의 스페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온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 바로 이들이 지배계급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는 소수 이제 한 5%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디오들은 여전히 가난 속에서 신음합니다. 자, 이런 어떤 이제 제국주의적인 속성 때문에 남미는 여전히 뭐 이 공산 사회주의 이런 게 이제 들끓고 있고, 이런 사상이 또 이제 인디오들에게 전파되고 이들이 정권을 탈취하고 또 충돌하고 미국이 개입하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남미, 중남미의 대부분이 이제 귀족 올리가크 세력들은
자, 이제 플로리다 이런 데 이제 모입니다. 돈만 생기면 거기다 이제 퍼붓는 거죠. 그래서 뭐 800만 불, 2천만 불 이런 집도 사두고 조그만한 애들도 그냥 벤틀리 몰고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남미는 이제 식민지, 미국과 이익을 쉐어하는 거죠. 자, 이런 구조 때문에 끝없이 이제 이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벗어난 나라는 일단 대표적으로는 멕시코입니다. 그런데 멕시코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인종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 친구분께서 이제 이런 글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과거 미국이 침공했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이어왔던 사건, 이것은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그리고 예멘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내전을 하는 거죠. 자, 이 베네수엘라도 바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의 진짜 속내다. 저도 이제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즉 이제 미국이 미는 세력이 완전히 베네수엘라를 장악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내전을 일으킵니다. 국가를 쪼개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뭐 생지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전지대는 미국이 미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계속 내전 상태로 놔두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미국에게는 가장 싸게 먹힙니다. 원유는 계속 가져와서 거의 뭐 헐값에 공짜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계속 이제 파괴된 상태로 있고 국가 재건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서구가 원하는 구도는 바로 이겁니다.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생지옥이 되고 쪼개지고 석유 있는 지역만 미국이 지원하고, 자, 그리고 경제 재건 이딴 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미는 세력이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장악한다. 이때는 미국이나 서구가 경제적인 원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야 되죠.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는 게 사실은 이 가장 이제 미국이나 서구에 유리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바로 시리아죠. 유전지대는 미국과 쿠르드족이 딱 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멘도 유전지대는 영국, 프랑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들이 이제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많이 나지 않는 곳 이쪽만 지금 후티가 점령을 하고 있죠. 후티를 완전히 파괴하고 굴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쪼개고 내전을 일으키고 자, 이제 빈사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휴전을 만들고, 그러나 석유는 계속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가장 환상적인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울 대리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칠레에 있는 이 스페인 직계 후예들, 얘네들은 배부른 돼지들입니다. 절대로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 이 미군이 대신 들어가서 싸워서 박살을 내고 석유를 가져오면은 그것을 나눠 먹기를,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은 베네수엘라 다시 돌아갈 거냐? 아니다. 응, 아니야. 이제 내 아들은 여기서 이제 주립대학 나오고 뭐 직장도 구했기 때문에 여기 눌러 앉아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뭐 칠레, 이 아르헨티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이 델시 로드리게스 정권 이들과 이제 협상을 해서 어떤 비즈니스 딜을 만들고, 이게 가장 사실은 현실적입니다. 아니면은 미국이 이제 지상군을 몰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투입할 미국의 지상군 다 긁어 모아봐야 20몇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택도 없는 거죠. 다 긁어 모아야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마차도는 뭐 트럼프 대통령에서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이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지지도 없다. 이 한 말에 그냥 끝난 겁니다. 이건 동시에 도랄 쥐고 있는 올리가크 세력들, 그들에게 한 이야기죠. 당신들이 이제 들어가서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국의 반응은 어떤가? 멕시코는 이제 대표적인 반미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리버럴하고 좌파 정권이죠. 자, 이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라도로 이제 전 대통령이죠. 오늘의 찰나의 승리가 내일의 뼈아픈 패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좌파 정치인 멜랑숑이죠.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뭐 저는 여기서 뭐 도덕적으로 어쩌고 국제법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침공했고, 뭐 전쟁이 터지면은 그 중에 한 80몇 프로는 미국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 중에 조금은 이제 유럽 국가, 뭐 프랑스 이런 나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서 이번에 한 40명 정도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때는 6개 전쟁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뭐 한 200만이 죽었을 겁니다. 뭐 조지 W 부시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특별히 뭐 전쟁을 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이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 작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뭐 좌파 정치인들이 몰려나와서 뭐 트럼프를 비판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이제 볼리바르 민병대 일반 국민들, 물론 이제 현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세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전체적인 분위기, 이것은 이제 야당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공격, 여기에는 원래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석유는 전부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야당도 우리 석유 전부 트럼프 대통령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건데, 다만 지금 정권이 무능하고 싫기 때문에 정권을 바뀌어쳐야 돼.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베네수엘라 상황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제국주의에 저항한 역사, 이건 뭐 거의 200년을 거슬러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는 거죠. 자, 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옆에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멕시코는 반미 정체성이 아주 강합니다. 멕시코가 미국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멕시코 시티나 뭐 캔쿤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사람들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미국 문화에 대해서 좀 미워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땅도 빼앗고 뭐 멕시코 시티까지 쳐들어오고 이런 적도 있었죠. 그런데 과테말라는 이제 에콰도르는 친미 정권입니다. 콜롬비아는 이제 친미 국가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정권은 좌파 정권입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이것은 스페인 제국의 거의 뭐 식민지 상태. 지금 이 캐나다로 치면은 퀘벡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 스페인 직계들은 여기 가서 사는 겁니다. 여기 퍼지르고 살고, 베네수엘라 갈 거냐, 너 안 돌아가, 여기 살래. 칠레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상황이 좋죠. 자, 이 트럼프, 뭐 펜타닐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진 펜타닐, 여기에 대해서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펜타닐의 거의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이 마두로 잡아가지고 마약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미국이 하는 선전전, 이것을 그냥 우리는 듣습니다만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거짓말을 다른 데 이제 전달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게 뭐 더 중요하냐, 이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을 박살내는 게 이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펜타닐 이야기를 계속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의 양식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란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조금씩 거론되고 있죠. 뭐 이번에 정리하고 석유를 확보하면은 이란을 때릴 것이다. 뭐 언뜻 이제 그럴싸한 시나리오인데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또 문제가 다릅니다.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러시아나 중국이 이란을 이제 손쉽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산업 역량을 가지고 있고 뭐 인구도 1억이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인구가 뭐 한 3천만에 육박합니다만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이 정글 밀림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콜롬비아나 브라질이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이제 이동로가 이제 마땅치가 않는 거죠.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밀림에서 이제 게릴라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볼리바르 민병대는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또 섣부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파괴하고 이렇게 이제 굴복을 시킨다. 그건 가능합니다. 뭐 마두로 참수하듯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여기에 뭐 융단 폭격하고 도시를 뭐 쑥대밭으로 만들고 박살을 내고 카라카스 인구 뭐 절반 아니면 전부 다 더 죽일 수 있겠죠. 그것은 가능합니다만 미국이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는 뻔합니다. 끝없는 이제 게릴라전, 베네수엘라에서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미국은 월남전 수렁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역시 그런 시나리오는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와 협상을 하고 합리적인 비즈니스 딜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마약 문제. 자, 이 콜롬비아에서 과거에 코카인의 90%가 생산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동해서 지금은 페루에서 20%가 생산되고 있죠. 그런데 콜롬비아, 페루에서 생산되는 코카인 거의 대부분이 에콰도르로 이송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인데 자, 이 에콰도르에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와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과테말라로 갑니다. 자, 그런데 과테말라, 에콰도르 대표적인 친미국과 친미정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중남미 남미 마약의 현실입니다. 베네수엘라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태양의 카르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차베스 이전에 미국 CIA가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태양의 카르텔 차베스 이전입니다. 미국 CIA가 이 태양의 카르텔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마약을 보냅니다. 이것을 미국의 DEA가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CIA가 청문회 불려가서 변명을 해야 됐습니다. 왜 만들었냐? 이것은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어떤 루트를 탐색하기 위해서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진짜 목적은 모릅니다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CIA 협력해서 이제 이 태양의 카르텔을 만든 장군은 미국이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풀려나서 지금 미국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태양의 카르텔의 현주소고 그리고 2010년대 이전입니다. 태양의 카르텔은 지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마약을 이쪽에 이제 이 동해안에서 이송하는 거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간 다음에 유럽으로 보내는 이제 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콜롬비아 카르텔의 이제 연계 조직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이제 뭐 이 마약의 본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만듭니다. 미국의 진짜 이 마약 문제를 야기하는 나라 멕시코, 과테말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뭐 파나마도 이제 과거에는 뭐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 이제 온두라스도 일부 있죠.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굳이 나서서 어떤 거짓 명분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석유를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다 장악한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가 이익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뭐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